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방망이 설화를 새롭게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두드리면 금은보화가 쏟아진다는 그 신비한 방망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그 방망이에 끔찍한 저주가 걸려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방망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섰던 한 선비입니다. 가난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런 선비였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선택으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조선시대 한양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서울의 옛 모습, 기와집과 초가집이 섞인 골목길, 그리고 북한산 자락의 어두운 숲길로 한 장 낙방한 선비의 절망, 한양 서촌의 허름한 사랑채. 30살의 선비 이문수는 또다시 과거 시험에 낙방한 통지를 받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또 떨어졌구나. 이번이 벌써 7번째였습니다. 20살에 처음 과거에 응시한 이래 10년 동안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죠. 문수의 아내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다음이라. 연희, 우리에게 다음이 있기나 할까. 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채라고는 하지만 실은 남의 집 사랑채를 빌려 쓰는 것이었고 방세도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죠. 여보, 이제 과거 공부는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른 일이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평생 책만 읽었는데 글을 가르치거나 서당 훈장이라도 그런 자리는 이미 다 차 있어. 게다가 낙방생을 누가 훈장으로 쓰겠어. 문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아내에게 변변한 끼니 한 끼도 못 해주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선비, 방세를 언제까지 안 내고 버틸 건가. 집주인이었습니다. 문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어르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하더니 벌써 석 달이야. 당장 나가.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꼭 마련해 오겠습니다. 집주인은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좋아. 딱 일주일이다. 그때까지 못 내오면 짐 싸서 나가. 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간 후 문수는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내가 뭐라도 해와야겠어. 일자리를 구하든 뭘 하든. 여보, 미안해, 연희. 이런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죠.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나 봐. 문수는 결심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가자. 자존심 따위 버리고 무엇이든 하자. 다음 날 새벽 문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비 양반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힘쓰는 일은 못할 것 같은데. 글이나 가르치지 여기서 뭐 하러 왔어? 어디서나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지친 문수는 북한산 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라리 산나물이라도 캐가야겠다.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두 장 빛나는 방망이의 발견.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문수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너무 깊이 들어온 건가?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문수는 불안했지만 계속 길을 찾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호기심에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의 근원은 땅에 떨어진 방망이였습니다. 작은 나무 방망이였는데 은은한 황금빛을 내고 있었죠. 방망이가 빛을 내다니. 문수는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방망이는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문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그 순간 문수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문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방망이를 두드려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문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또, 그 순간 문수 앞에 주머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자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도깨비 방망이란 말인가? 전설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를 찾은 것입니다. 문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로 방세를 낼 수 있어. 아니,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집도 사고, 연희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아도 돼. 문수는 기쁨에 들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지만 문수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연희, 이것 좀 봐. 문수는 은자 주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났어요? 그게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문수는 방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희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걱정 끝났어. 하지만 연희의 불안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세장 울고 있는 어린 도깨비. 꿈속에서 문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10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뿔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도깨비. 아이? 문수가 다가가자 도깨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방망이를 돌려주세요. 뭐라고? 그 방망이요.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요. 도깨비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방망이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엄청 화나셨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문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망이는 내게 필요해.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도깨비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방망이는 쓰면 안 돼요. 왜? 저주받은 방망이거든요. 저주. 도깨비 아이가 설명했습니다. 그 방망이는 원래 우리 도깨비 세계의 물건이에요. 하지만 나쁜 도깨비가 저주를 걸었어요. 무슨 저주인데? 방망이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을 잃게 돼요. 문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네. 재물을 얻으면 건강을 잃고, 명예를 얻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런 식이에요. 그럼, 내가 은자를 얻었으니, 아직 괜찮아요. 딱 한 번밖에 안 썼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쓰면, 도깨비 아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외로워요. 문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저도 혼나기 싫고 아저씨도 불행해지는 거 보기 싫어요. 도깨비 아이가 애원했습니다. 그때 문수가 깼습니다. 내장, 시험과 유혹. 문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연희도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이상한 꿈을 꿨어. 문수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방망이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형편을 여보, 저주받은 물건으로 얻은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 더, 집을 살 돈만 더 만들면. 그날 낮, 문수는 집주인에게 밀린 방세를 갚았습니다. 은자 10냥 중 3냥을 내고 나머지는 아껴뒀습니다. 집주인은 놀랐습니다. 오, 진짜 구했구만. 어디서 났어? 그게 일을 좀 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간 후 문수는 방망이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더. 아니야, 2번만 더. 유혹이 강했습니다. 그날 밤 문수는 결국 방망이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또. 금 100냥. 순간 앞에 금덩이가 쌓였습니다. 성공했어. 문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연희. 문수가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하지만 문수는 알았습니다. 저주가 시작된 거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문수는 황급히 금을 치웠습니다. 안 돼. 더 이상 쓰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런 병이 생길 리가 없는데. 문수는 자책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연희가 그날 밤
도깨비 아이가 다시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제가 경고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돼? 돌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주가 풀릴 거예요. 정말. 네. 하지만 빨리 해야 해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문수는 결심했습니다. 돌려줘야 해. 당장. 5장. 탐욕스러운 이유. 다음 날, 문수는 방망이를 돌려주러 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이웃 박진사가 봤습니다. 박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선비, 어디 가는가? 아, 예. 자네 좀. 그 손에 든 건 뭔가, 방망이? 문수는 방망이를 숨겼습니다. 그냥 평범한 방망이입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한 방망이를 그렇게 소중히 감추나 혹시 소문으로 듣던 그 방망이 아닌가? 무슨 방망이 말씀이십니까? 도깨비 방망이 말일세. 자네가 갑자기 방세를 낸 것도 금을 구한 것도 모두 그 방망이 때문 아닌가? 박진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방망이를 내게 파시게. 금 1000냥을 주겠네. 안 됩니다. 금 2000냥.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돌려줘야 하는 물건입니다. 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돌려준다고? 허허, 바보로군. 그런 보물을 돌려주다니. 이건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저주, 그런 게 있을 리 없네. 자네가 독차지하려고 지어낸 이야기겠지. 박진사는 강제로 방망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방망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진사가 재빨리 주웠습니다. 하하, 이제 내 것이야. 안 됩니다. 돌려주세요. 하지만 박진사는 이미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쫓아갔지만 박진사를 놓쳤습니다. 큰일 났다. 방망이를. 6장 욕심의 대가.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방망이를 시험했습니다. 금 10,000냥. 똑똑똑. 방망이를 3개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금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오, 대단해. 박진사는 환호했습니다. 비단 100필. 똑똑똑. 비단이 쌓였습니다. 큰 저택. 똑똑똑. 순간 박진사의 집이 화려한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하하하,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이로군. 박진사는 밤새도록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온갖 재물을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사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아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박진사는 불안했지만 방망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내 아내를 낫게 해줘. 똑똑똑.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되지? 방망이는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의 아들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손자도 가족 모두가 하나씩 병들어 갔습니다.
박 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저주구나. 하지만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박 진사는 계속 방망이를 사용했습니다. 더 많은 금을, 더 많은 재물을. 하지만 얻는 것만큼 잃어갔습니다. 결국 한 달 후, 박 진사의 가족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진사는 거대한 저택에 혼자 남았습니다. 금은 보화로 가득한, 하지만 텅 빈 집에서. 내가 뭘 한 거지? 박 진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밤마다 방망이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돌려줘. 제발. 가족을. 하지만 방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장, 문수의 선택. 한편 문수는 박 진사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박 진사의 미친 웃음소리.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도깨비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저씨, 너는 도깨비 아이. 네,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방망이는 박 진사가 알아요. 그래서 아저씨 도움이 필요해요. 도깨비 아이가 설명했습니다. 방망이를 되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해요. 그래야 저주가 끝나요. 하지만 박 진사는 미쳐버렸어. 방망이를 절대 안 놓을 거야. 아저씨가 설득해 주세요.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문수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문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해볼게. 문수는 박 진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진사는 황금 더미 위에 앉아 방망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박 진사님. 누구야? 박 진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수를 봤습니다. 이문수입니다. 이문수. 아, 그 가난한 선비. 내 방망이를 빼앗으러 왔구나. 아닙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도와? 허허. 내가 뭘 도와받아. 박 진사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문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사님, 그 방망이를 돌려주시죠. 안 돼. 이건 내 거야. 그 방망이 때문에 가족을 잃으셨잖아요. 더 이상 잃기 전에 놓으세요. 제발. 박 진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남은 게 없어. 아닙니다. 진사님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요. 생명이 뭐가 중요해. 가족도 없는데. 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님, 저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팠어요. 하지만 방망이를 돌려주려고 결심했을 때 아내의 병이 나았어요. 정말?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방망이를 돌려주세요. 박 진사는 고민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져가. 박 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방망이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이 과했어. 문수는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진사 주변의 금은 보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원래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가족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박진사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수도 놀랐습니다. 도깨비 아이가 설명했습니다. 방망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잃었던 것들이 돌아와요. 정말? 네. 욕심을 버린 사람에게는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게 규칙이에요. 박진사는 가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수는 도깨비 아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돌려놔야 하니? 저를 따라오세요. 도깨비 아이는 문수를 깊은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놓으시면 돼요. 문수는 방망이를 바위 위에 놨습니다. 그러자 방망이가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인 거니? 네. 고마워요, 아저씨. 도깨비 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는데 참으셨잖아요. 아니야. 나도 욕심을 부렸어. 2번이나 사용했잖아. 하지만 돌려주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깨비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에게 선물을 줄게요. 선물? 네. 방망이는 줄 수 없지만 다른 걸 줄게요. 도깨비 아이가 손을 흔들자 빛나는 책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책. 네. 이 책에는 과거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아저씨는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 책으로 공부하면 다음 과거에 꼭 합격할 거예요. 문수는 감격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방망이를 찾았어요. 도깨비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과거 시험날. 문수는 도깨비 아이가 준 책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수는 놀랐습니다. 이건 책에 있던 내용이야. 문수는 술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한 달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문수. 문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드디어 합격했어. 연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연희. 우리 해냈어. 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합격의 이유는 도깨비 아이의 도움도 있었지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방망이를 돌려준 그 선택. 욕심을 버린 그 결정. 그것이 진정한 행운을 불러왔습니다. 문수는 관직에 올랐고 정직하고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박진사도 변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뜬 밤이면 문수의 창가에 작은 도깨비 아이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아저씨, 잘 지내요?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아버지가 이제 안 혼내세요. 방망이를 찾아왔으니까요. 둘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문수는 언제나 도깨비 아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에 대해. 에필로그, 이야기의 교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도깨비 방망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마법의 물건이죠.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 문수는 처음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가난했고 절망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방망이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반면 박진사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죠. 다행히 그도 마지막에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쥐었다면 정직하게 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딱 한 번만 일하는 유혹에 넘어가실 건가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부는 오래가지 않아요. 둘째,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박진사는 모든 재물을 가졌지만 가족을 잃었을 때 불행했죠. 셋째,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올바른 선택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문수는 방망이를 돌려줬고 그 대가로 진짜 행운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많이 얻는 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성공, 쉬운 돈, 손쉬운 명예.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노력해서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족, 건강, 사랑, 우정.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문수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